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바른 소리 주식 훈민정음의 진행 김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 첫 방송인데요. 주식 훈민정음은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들과 시장 분석들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이겠죠. 이 수익으로 얻어가는 투자 기법까지 설명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 주식 훈민정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네, 그리고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다면 주식 훈민정음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차트마스터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방송인데요. 좀 떨리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오늘 첫 방송이라 떨리고 긴장이 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집중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주식 훈민정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국내 최고의 유쾌한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명이 주식 훈민정음이에요. 네. 어떻게 짓게 되신 건가요? 우리 휴미 씨는 훈민정음 뜻 잘 알고 계시죠? 네, 알죠. 이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한자가 어려우니까 좀 문맹 퇴치를 위해서 한글을 창제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는 우리의 글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너무 어려워했고 제대로 읽지도 그리고 쓰지도 못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럽니다. 아,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가 좀 힘드니까 그런 힘들어하는 개인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는 있지만 주식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또 프로그램명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인사드렸다시피 제가 이태훈이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오늘의 시황 그리고 내일의 전략까지 말씀해 주실 또 한 분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죠. 민 박사, 민경무 대표님이 계신데요. 저의 훈 그리고 민 박사님의 민, 저희 이제 두 전문가가 우리 투자자분들께 들려드리는 바른 소리라 그래서 주식 훈민정음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뜻이 있었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각오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장중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거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소통이었습니다. 제가 주식 훈민정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평일 저녁 10시입니다. 서울경제TV의 주식 훈민정음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평일 저녁 10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많은 것들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태훈 전문가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앱 있으시죠? 메신저 여신 다음에요. 이 상단의 검색창에 주식 훈민정음 입력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또
저희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1대1 소통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이태훈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오후 11시부터 공개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포털 사이트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입력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 화면 중앙에 초록색 배너 주식 훈민정음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요.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 훈민정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문민지 캐스터가 오늘장 마감 시황과 특징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민지입니다. 먼저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코스피는 오전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상승폭을 키우며 2060선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월요일장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상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인식이 남아있고 또 오후 들어서 중국 증시가 상승 반전을 보이면서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과 전기전자, 건설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의약품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64% 상승하며 2063원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0.82% 하락하면서 621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HLB입니다. HLB가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을 성공했다는 발표와 함께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이후 급락한 주가는 3달 만에 6만 원대를 회복한 건데요. 지난 미국 FDA의 승인 기대감에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4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한 증권가의 분석이 있었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으로 올해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에 힘입어서 오늘장 상승세 보였습니다. 또 재고 정상화에 의한 가격 인상과 낮아진 고정비 등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는 평가인데요. 오늘장 1% 가까이 상승하면서 82,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방위사청업과 1,9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세 보였습니다. 최근 기관이 꾸준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등락을 거듭하던 주가가 오늘은 2%대 오름세 보였고요. 35,6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바이오 대표 종목 헬릭스미스와 신라젠의 임상 실패로 인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주 헬릭스미스는 임상 3상 결함으로 이틀 연속 하한가를 진행했는데요.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 공시 전에 매도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해명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는 10거래일 연속 내려갔고요. 오늘장 9% 하락하면서 66,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동부건설입니다. 대규모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7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또 0.3% 상승하면서 8,9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훈민정음 시작합니다. 네, 문민지 캐스터와 함께 오늘장 특징주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민박사 민경무 대표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요. 오늘 시장 마감 상황 되짚어보고 또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무 대표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민박사로 오랫동안 경제방송에서 활동을 했고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신 분이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먼저 전화 연결해볼게요. 네, 민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첫 방송인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화면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전화로 연결하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전화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민 박사님, 민경무 대표님 오늘 활약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 마감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 0.64%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82% 하락 마감하면서 등락이 좀 엇갈렸습니다. 그래도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와서 아무래도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코스피가 안정이 돼야 코스닥이 안정이 되는데 불과 지난달만 해도 지수가 추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작년에 같은 경우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시장이 하락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입김에 따라 시장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수급입니다. 근데 수급이 부족한 건 실적에서 찾고 있는데 사실상 한국은 디스카운트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보다는 지금이 시장이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이 언더슈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분명히 확인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에 임하면 되는데 지금 상승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했지만 많은 수급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지 않는 증시다. 그럼 기관과 외국인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다의 심리가 대중적인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엔 상승도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락도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약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세장의 경우 대안이 뭐가 있나 찾아보면 개별주, 테마주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지난주까지는 돼지열병이 굉장히 큰 테마였고요. 간간히 정치 테마주가 있었습니다. 이 시장을 논할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면 참 좋은데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 SK만, 하이닉스만 조금 좋았지 그 외의 종목들은 안 좋았다. 그러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왔고 조정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지수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오늘 21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졌는데 수급 없는 반등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시장은 매물 공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심리적으로는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나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스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었다면 코스닥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었는데 쉴 틈 없이 상상에 도전하는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코스닥 분위기는 처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 나오는 종목도 있죠. 희비는 엇갈리고 있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어느 정도 진정세를 가져줘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장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나 제한적이다. 코스닥은 바이오 쪽에 안정세가 있어야지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기다리던 조정은 안 오고 지속 상승을 했습니다. 소폭이나마 꾸준히 오르다. 시장이 그래도 지수덕은 봤었는데요. 자, 누적된 피로감이 있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서 당연히 조정받는 이번 주는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반등 구간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격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도 있는데 시장 전체를 봤을 땐 지수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내 종목은 오르지 않는구나. 그래서 종목을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상은 반등 구간이고 그 사이에 괜찮은 종목을 찾아보자. 이게 제 전략입니다. 네, 이번 주는 조정권으로 관망세 이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경무 대표와 함께 오늘장 마감 시황과 내일장 전략 들어봤습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시황 짚어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특징 업종들과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바로 키워드 스탁 시간입니다. 오늘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일을요, 키워드로 선정해서 저희가 업종과 종목까지 챙겨드리고 있는 코너인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다양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건설 업종도 강세를 보였고요. 또 전기 전자 업종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주도권 경쟁 심화되는 디스플레이이고요. 네, 업종으로는 OLED 장비 업종 꼽아주셨고요. 종목으로는 야스, AP 시스템, ICD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장 키워드로 이 주도권 경쟁 심화되는 디스플레이 꼽아주셨습니다. 궁금한데요. 어떤 이슈인지 자세한 분석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보셨다시피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어렵게만 느낄 수 있는 디스플레이 시장, 제가 오늘 아주 쉽게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본다면 세계에서 단연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13년 연속 세계 글로벌 TV 점유율 1위, 30% 이상의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2위 LG전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LG전자가 올해 2분기까지 해서 16%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했죠. 그러면 1위 삼성과 2위 LG의 합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위가 바로 일본의 소니입니다. 다만 10% 미만 8%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한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서 보신다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점유율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양대 이제 삼성, LG가 지금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였죠. 중국이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BOE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이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 한 3년에 걸쳐서 LCD 판넬 가격이 절반 가까이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영향으로 삼성 그리고 LG 둘 다 올해 1분기, 2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 LG 양사 모두 지금 일부 LCD 라인을 좀 가동을 멈춰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G는 여기에 구조조정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력을 통한 투자가 지금 절실한 상황인데요. 이미 LG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이었습니다. 파주 디스플레이 공장에 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해서 10.5세대 대형 OLED 양산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지난주였습니다. 삼성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라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0월 중에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업계에서는요, 과연 삼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QLED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OLED로 다시 선회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요. 자,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의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브라운관이죠. CRT라고 부르는 브라운관이 1세대고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 PDP 그리고 LCD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LG전자가 세계에서 최초로 대형 OLED 판넬 생산에 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2013년 이때 LG가 성공을 했을 당시 그 몇 달 이후에 삼성에서도 똑같이 OLED 제품을 생산을 했어요. 근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기술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투자를 결정을 한 게 바로 QLED라는 퀀텀 닷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요. 자, 사실 이 퀀텀 닷이라는 기술을 엄밀히 따지고 본다 그러면 퀀텀 닷은 LED가 아니고 LCD입니다. LCD 기술에 퀀텀 닷 필름을 집어 넣었기 때문에 화질은 이전의 LCD보다 훨씬 더 선명한 화질을 구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LCD, 즉 LCD와 OLED의 차이가 뭐냐? LCD는 화면을 구현하기 위한 백라이트가 필요하죠. 반면에 OLED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빛을 내서 화면을 시연하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광고 최근에 보시면 롤러블이라고 하는 TV가 감겨서 들어가고 다시 이제 펼쳐져서 나오는 그러한 기술까지 가능한 상황인데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QLED 백라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까지 진화하기는 어렵다. 즉 기술의 확장성 면에서 조금 OLED에 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이 이번에 13조 원을 QLED가 아닌 OLED 쪽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QD OLED라는 새로운 기술, 즉 기존의 OLED에 퀀텀 닷 필름을 집어넣어서 더 선명한 기존의 LG 디스플레이에 OLED보다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우리나라 삼성, LG 결국에는 차세대 기술인 OLED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LCD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국도 OLED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디스플레이 저가 공세에 맞서서 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투자 계획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관련 업종으로는 OLED 장비 업종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들 대부분이 참 지난해부터 수익성이 악화가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고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혹은 적자까지 기록하는 그러한 장비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 그러면은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에 지금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만큼 향후 이제 라인이 LCD에서 OLED로 넘어감에 따라 OLED 장비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OLED 장비 관련된 업종 또 종목들 수혜주로 꼽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 종목들 이야기도 해보죠. 먼저 첫 번째로 야스 꼽아주셨네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야스인데요. 야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일의 대형 OLED 증착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착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OLED 판넬, 기판에 유기물이라든지 아니면 금속을 얇게 코팅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에서 8세대 이상의 대형 OLED의 증착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유일하게 야스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OLED는 전 세계에서 지금 LG전자, LG 디스플레이에서밖에 양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출이 LG 디스플레이 양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야스의 지분 15%를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향후 LG의 10.5세대 라인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물론 야스의 실적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여기에 삼성이 QD OLED 라인까지 증설을 한다고 한다면 야스 이외에 다른 데를 선택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 기존의 LG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수율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력이 인정이 받았고 그만큼 영업이익률 24%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도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본다고 하면요. 지난해부터 조금 주춤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나타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과도기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부품, 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요. 수주를 받은 이후 짧게는 3개월 그리고 길게는 9개월 이후에 매출로 인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2분기까지 해서 실적은 가파른 개선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유일의 이 대형 OLED 증착 기술을 보유한 야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AP 시스템입니다.
네, AP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APS 홀딩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그러한 기업입니다. LCD뿐만 아니라 OLED 그리고 반도체 장비까지 생산을 하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이 전공정, 후공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적적인 개선은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난주였습니다. 중국의 이제 버전 옥스라는 기업과 1,460억 원 규모의 OLED 장비 납품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이죠. 9월 10일인가요? 9월 10일 역시 중국의 티안마와 164억 원 규모의 OLED 장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러한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개선은 지금 뭐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태훈 전문가와 오늘의 키워드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문민지 캐스터와 함께 주식 훈민정음 참여 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훈민정음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을 위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채팅방 들어오셔서 주식 훈민정음이라고 입력하시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식에 관한 놓치기 아까운 정보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방송이 끝난 후 이태훈 전문가가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 입장하셔서 가운데 있는 파란색 훈민정음 배너를 클릭하시면 잠시 후에 11시부터 참여 가능하니까요. 알찬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꿀팁 투자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참여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식 훈민정음 이어갑니다. 네, 오늘 시장의 업종과 종목 준비해 봤으니까 확인해 봤으니까요. 내일 시장도 저희가 또 대비를 잘 해야겠죠. 내일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특징주들 살펴보고 저 전략까지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관심주 뭘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SK그룹 내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개별 사업 부분을 모아놓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SK네트워크스의 출발은 상사 부분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철강, 그리고 자동차까지 유통을 하는 이러한 사업을 영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SK텔레콤향 단말기를 납품하는 ICT 사업입니다. 이 상사 부분과 그리고 ICT 사업 이 두 개에서 거의 뭐 70% 이상의 현재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SK 주유소, 직영 주유소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커힐 호텔도 역시 SK네트워크스 소속의 사업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렌터카 사업 그리고 이제 SK 매직 이 사업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분, 처음 SK 렌터카 사업 부분, 그리고 두 번째 SK 매직 이 렌탈 사업 부분,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 초였죠. 올해 초 SK네트워크스에서 AJ 렌터카를 인수를 했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지금 렌터카 시장에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현재 뭐 12만 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위 기업이 바로 AJ 렌터카입니다. 약 10만 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1위는 어딜까요? 바로 롯데 렌터카입니다. 롯데 렌터카가 한 24만 대의 이제 차량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SK네트워크스의 AJ 렌터카 인수를 통해서 24만 대, 22만 대 거의 이제 양강 구도로 이제 뭐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합병을 통해서요. 뭐 두사는 이제 고정비가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 매매 가격이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보험료 감소가 되기 때문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상사 부분 그리고 ICT 휴대폰 단말기 공급 납품 이제 사업 부분에는 사실 시장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1% 내외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수익성에선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렌터카 분야에서는 시장 이제 영업이익률이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추후에 더욱더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SK 네트워크스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또 SK 매직입니다. 네, 2016년도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동양 매직을 SK 네트워크스에서 인수를 하면서 SK 매직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웅진코웨이가 매물로 나오면서 웅진코웨이의 인수전에 뛰어드는 기업이 바로 이 SK 매직입니다.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해도 600만 계정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 거의 뭐 50%를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K 매직이 만약에 웅진코웨이 인수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1위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드는 SK 매직, 사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는 렌탈 사업에서 웅진코웨이가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올해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이제 사업을 시작한 인도네시아 시장을 조금 더 빠르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SK 네트워크스에서 실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 달 10일이죠. 딱 열흘 남았습니다. 웅진코웨이 이제 매각 결정이 난다면 만약에 SK 네트워크스가 가장 유력한 상황인데 SK 네트워크스로 결정이 된다면 향후 상당히 큰 시너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올해 상반기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다가 올해 이제 중순에 시장의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 이제 서서히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좀 자, 저점을 끌어올리는 이러한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5,500원 자리인데요.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자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 이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136만 주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아왔던 보시면 7월 달에도 저항을 받은 자리가 5,500원 그리고 8월 달에도 5,500원, 9월 초에도 5,500원, 중순에도 5,500원 지속적인 저항을 받던 자리를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를 했다. 그럴 경우는 이 자리는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역시 이제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영향으로 2.6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늘 그 자리에서 정확히 또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자, 5,500원 전후로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이 전 고점이 한 6,200원 정도, 손절가는 5,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SK 네트워크스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인디F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디F. 자, 아마 이번 정권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추구하는 첫 번째 정책이 아무래도 남북 경협, 한반도 평화일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인디F는 바로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자, 내일이죠. 10월 1일입니다. 네, 중국의 건국 기념일 70주년이고요. 그리고 10월 6일이죠. 10월 6일 다음 주에 이제 중국과 이제 북한 간의 수교 70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북한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죠. 판문점 회동은 정상회담이라고 이제 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 차례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두 차례 정상회담 때마다 항상 그 이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자, 이번 10월 이제 6일 전후로 해서 중국을 방문을 한다 그러면
3차 정상회담이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만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으로 방문을 답방을 한다 그러면 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인디애프를 꼽았느냐? 올해 초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딱 꼽은 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개성공단 재개, 두 번째가 금강산 관광 재개였습니다. 자, 그중에 개성공단에 이제 입주돼 있는 기업이 인디애프인데요. 뭐 개성공단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가장 힘이 강한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인디애프를 가지고 왔고요. 인디애프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추세가 저점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일단은 한 차례 파동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일단은 돌파를 해 놓은 상황이고 파동이 나온 이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조정이 61선까지 밀렸는데요. 최근에 인디애프의 흐름을 보면은 61선에서 반등, 61선에서 또 지지해주고 반등, 그리고 나서 또 상승 이후 조정받고 61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 만큼 61선 근처에서 인디애프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300원 전후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6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150원 짧게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장 관심주 함께 들어봤고요. 네, 현재 시각 10시 34분 13초 지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지금 개장한 지 약 4분 정도 됐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주요 지수 한번 체크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다우존스 지수 0.32% 상승 출발했고요. S&P 500 지수 0.28%, 나스닥 지수도 오늘 0.2%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을 해서 오늘 그래도 좀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로이드 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요. 이번 주에 계속 주요 국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이러한 점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슈들이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시카고 PMI,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태훈 전문가의 투자 꿀팁 챙겨가실 수 있는 투자 나르샤 시간입니다. 이 나르샤가 외국말이 아니라요. 날아오르다라는 순수 우리말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소한 주식 기법부터 또 종목 파헤치기까지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면서요.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고 또 종목들 날아오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오늘 강의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태훈의 투자 나르샤입니다. 오늘 20일 이동평균선 기법에 대한 강의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해드릴 주제는 20일 이동평균선 기법인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아주 쉽게 내일부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이 투자 나르샤 시간을 통해서 뭐 기술적 분석이죠. 차트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 그리고 뭐 재무제표 분석, 혹은 뭐 공시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21선 꿀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뭐 오늘 강의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공개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 말씀을 드렸죠.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21선 매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21선 매매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자, 우리 효미 씨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효미 씨가 A라는 종목을 10,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11,000원까지 갔어요. 혹은 12,000원까지 갔습니다. 무슨 생각이 보통 들까요? 아, 이거를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한데요. 그 이외에도 또 하나의 고민을 하고 또 하나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살 걸. 내가 10%만 샀으면 이거를 그쵸. 한 50% 샀으면 더 큰 수익이 났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반대로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더 내가 이거를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야 추가 되나? 매수를 해서 네. 좀 약간 손실을 줄이기 위한 그런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 이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본전만 왔으면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본전만 왔으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한 평균 단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 매수한 가격보다 높이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내려왔을 때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빠졌을 때는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은 최근 20일 동안 투자한 투자자들의 평균 단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개개인별로 다 투자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 중인 투자자도 있고 반대로 손실 중인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 내려왔을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이평선보다 낮게 올라오면 반등 시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다시 매물이 나와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SNK입니다. SNK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인데요. 일본의 이제 콘솔 게임이라든지, 뭐 80년대, 70년대 남성분들은 참 잘 아실 거예요. 뭐 킹 오브 파이터라든지 이런 오락실의 게임을 만든 기업이고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제가 뭐 이 기업이 좋아서라기보다는요. 최근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설명을 하기 상당히 딱 맞는 종목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 선 있죠? 이 선이 바로 21선입니다. 21선. 근데 이 전에는 없고 이 자리부터 21선이 시작이 돼요. 왜냐? 이 자리가 20번째 되는 캔들이 나타났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첫 번째 날부터 20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을 점을 한번 찍고요. 그 다음날 두 번째 날부터 21일째 되는 날에 종가의 평균의 점을 찍고 세 번째 날부터 22일째까지 점을 찍고 해서 이거를 연결한 선이 21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이건 61선입니다. 이때부터 보이는 이유는 이때가 60번째이기 때문에 쉬운 9번째까지는 61선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21선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자, 올해 들어서 제가 가장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보였던 종목을 좀 보여드리고 이걸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KMW입니다. 5G 관련해서 중국의 GTE에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는 소식에 자, 10,000원대 있던 주가가 80,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이 80,000원까지 움직이는 과정에도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이. 자, 이 파동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요. 제가 좀 더 쉽게 5일선 지우고요. 11선 지우고 61선 지우고 또 지우고 자, 너비를 조금 두껍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보이시나요? 여기서도 노란 선에 타치했을 때 반등이 나오고 타치했을 때 반등이 나오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여기서 21선에 터치를 한번 했던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21선이 무조건 우상향이 되어 있어야 한다. 21선이 이 당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이 되어 있죠. 그죠? 우상향 되어 있는 가운데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21선에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동평균선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21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인데요. 자, 21선에 최대한 가깝게만 잡으면 됩니다. 21선에 최대한 가깝게. 자,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계속 21선 위에 놀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우상향하죠. 그러다가 보시면 21선에 최대한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그리고 그 이튿날도 21선을 또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네, 가까워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은 21선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우상향의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이러한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을 최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오늘 강한 반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수화학 한번 볼게요. 이수화학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21선 우상향하고 그 위에 주가가 있다가 내려오면 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죠. 또 조정받아도 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오고 역시 최근에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뭐 두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21선 우상향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그 위에 있다가 조정받았을 때 오늘 같은 경우 딱 21선을 터치를 하고 5%대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STI 같은 경우도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21선에서 무너지지 않고 지지를 받아주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자, 이런 관련돼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은 뭐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 본다고 하면 오늘도 장중에 무너졌다가 다시 21선을 지켜줬습니다만 21선 최근처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기법은 물론 100%라는 건 없어요. 확률을 높여주는 기법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 모아가다 보면 더욱더 높은 기법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내일 당장 21선 매매 기법을 통해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0일 이동평균선 기법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오늘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오늘 아무래도 첫 시간이라 제가 뭐 정신도 없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제가 그동안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전수해드렸던 그러한 기법, 그리고 저는 이제 10년 동안 방송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고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최대한 어려운 말을 안 쓰고 쉽게 해서 우리 이제 주식 훈민정음 이 프로그램을 이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0년 이상의 베테랑 경력을 갖고 계신 이태훈 전문가, 방송과 또 이태훈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여시고요. 이 검색창 상단에 주식 훈민정음 입력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 탭 누르시고 채팅방에 입장해 주시면요. 저희 정말 많은 이야기들, 또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공개 방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전문가가 방송 끝나고 오후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는데요. 이 포털 사이트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입력하시고요. 들어가시면 중앙에 파란색 배너로 주식 훈민정음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또 바로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개 방송 또 진행을 하실 텐데 어떤 이야기 오늘 하실 건가요? 네, 오늘 아무래도 제가 기법 강의를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충분히 뭐 이해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이해를 못하시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관련 기법 관련해서 앞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난주부터였죠. 시장에 단기적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개별주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향후 우리가 공략해 봐야 될 단기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무료 공개 방송 오늘 좀 잘 집중해서 보고요. 또 내일장 대응을 위해서 또 뭘 사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 훈민정음 내일 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